하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하루는 공항의 불빛보다 조용했고 기자의 플래시보다 따뜻했으며 화려한 앵콜보다 더 길게 가슴을 울렸다. 미국 투어의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도 환호는 계속됐지만 그는 박수를 등지고 곧장 비행기에 올랐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손을 살짝 잡아주면 그 손끝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미소를 짓는 사람, 그의 노래를 가장 먼저 믿어준 단 한 사람, 하동의 바람을 닮은 할머니였다. 그래서 그는 스태프도 카메라도 최소로 줄인 채 카스테라와 우유를 가방에 챙겨 넣고 출발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서울에서 하동으로, 도시에서 들판으로 길은 점점 좁아지고 하늘은 점점 넓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턱을 넘는 순간 떨리는 숨 사이로 우리 비, 잘 왔나라는 따뜻한 사투리가 흘렀다. 카스테라 안 뜨겁나라는 할머니의 농담이 방 안 공기를 풀어주고 그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제 딱 좋습니다라며 포장을 조심스레 풀었다. 나성,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를 할머니는 나성이라 불렀고 그 한마디에 미국의 불빛들이 낡은 사진처럼 순해졌다. 할머니는 어디든지 잘 갔다 오면 된다고, 금방 갔다 오면 된다고, 말끝마다 잘 살아라고 덧붙였고 그는 참지 못하고 웃다가 참지 못하고 울컥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던 그가 카스테라를 한 조각 잘라 건네자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다라고 했다. 그 말에는 데뷔 전 먼지 쌓인 연습실의 겨울, 무명 시절 좁은 방의 여름, 첫 무대의 가을, 그리고 지금 이 봄 같은 순간까지 모든 계절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다. 팬들이 선물해준 사진책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그와 지금의 그가 한 페이지에 만났다. 보고 싶으면 이거 보면 된다는 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이미 충분히 보고 있었을 것이다. 매일같이 그를 기다려온 시간들이 손끝에, 눈빛에, 미소에 오래 묻어 있었으니까. 그는 장난스레 말했다. 할머니, 우리 150까지 사는 겁니다. 아니, 300까지 가볼까요? 할머니는 소리내 웃고 방 안에 가을빛 같은 웃음결이 가득 찼다.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무심한 듯 다정하게 약속했다. 시간 내서 또 내려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약속은 공연 포스터의 약속보다 견고했고 거대한 투어 일정표보다 더 분명했다. 왜 미국 투어를 마치자마자 귀국해야 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무대를 지탱하는 건 조명도, 음향도, 화려한 의상도 아니다. 노래의 뿌리는 늘 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고향의 바람, 들판의 냄새, 그리고 잘 갔다 오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목소리. 바로 그 사랑이 무대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그는 발길을 돌려 하동의 길들을 다시 걸었다. 들판은 여전히 넓었고 하늘은 더없이 가까웠다. 그는 그 넓은 하늘 아래서 소리를 뱉어보았다. 여기서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죠. 그 말을 하자마자 한때 자신의 초대형 연습실이었던 들녘이 눈앞에 활짝 펼쳐졌다. 버스 정류장은 사라졌고 나무들은 더 곱게 자랐다. 아이였던 그는 감나무 새순을 일자로 잘라 목검을 만들고 동네를 뛰어다녔고 청년이 된 그는 그 길을 걸으며 노래를 외웠다. 바람을 마이크 삼아, 구름을 스피커 삼아, 별들을 객석 삼아. 그가 소리의 근원을 찾아 매일같이 되돌아오던 곳,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켰다. 소리가 울리지 않는 드넓은 공기 속으로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똑바로 뻗어나갔다. 콘서트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야생의 투명한 잔향이 귀 속을 스쳤다. 그래서 랜만한 음향도 다 이겨내죠. 담담한 그 한 문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슴을 때렸다. 이윽고 그는 예전처럼 을조리듯 애달픈 정조를 끄집어내 노래를 붙잡았다. 한숨과 위로가 뒤엉킨 트로트의 결, 당신 곁에 있겠다는 다짐의 멜로디, 울지 말라는 사랑의 문장. 가사가 입술을 떠나 공기 속으로 번져갈 때 그의 눈에는 들지 않던 눈물이 살짝 고였다. 울지 말라며 노래하는 사람이 왜 먼저 눈물을 보였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마도 노래가 현실을 넘어 진심이 되는 순간 가수가 먼저 사람으로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발길은 라면과 떡볶이, 김밥 두 줄이 기다리는 오래된 분식집으로도 향했다. 중학교 시절엔 돈가스가 너무 비싸 사 먹지 못하고라면 국물에 김을 적셔 먹던 날들이 있었다. 숟가락으로 김을 싸서 먹고 마지막 한 조각은 끝에가 바삭하니 남겨두었다가 천천히 음미하던 어른들이 모르는 작은 의식 같은 행복. 그는 여전히 그 방식 그대로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에 넣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말 하나에 시간은 접혀서 다시 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 분식집 테이블 위에는 조그만 찬란함이 놓였다. 주방에서는 후두둑 파가 튀고
뜨거운 김 사이로 조리장의 손이 바쁘게 오갔다. 구수한 들깨 향이 스며든 현지 음식점의 가리장도 먹어보고 부추와 고사리가 얹힌 밥을 비벼 먹으며 그는 여전히 혀끝으로 하동을 배웠다. 팬들이 보낸 젖은 눈물의 메시지들이 휴대전화에 줄지어 도착했다. 영상 보다가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할머니 손 꼭 잡아드리는 모습에서 진짜 효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바로 내려온 이유가 이제야 이해돼요. 이 메시지들은 박수 소리와도 다르고 앙코르 요청과도 달랐다. 그것은 누군가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물 같은 말들이었다. 그 말들 앞에서 그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그는 다시 길을 걸었다. 고향 투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모든 곳이 그의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였다. 사진책 속 한 장면으로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다. 사라진 것들이 남기는 기적처럼 그는 빈 공간 속에서 노래의 이유를 다시 찾았다. 왜 미국 투어를 마치고 바로 귀국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왜 노래합니까? 라는 질문과 닿아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특히 노래를 처음 믿어준 단 한 사람을 위해. 하동의 저녁이 내려앉을 즈음 그는 다시 할머니 방문턱에 섰다. 이번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서로 알았다. 금방 또 올게요. 예, 그 약속을 남기고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정신이 없지. 그래도 내가 제일 좋다. 그 말이 또 한 계절을 통째로 밀어올렸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카스테라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포크가, 가방 안에는 공연 스케줄표가, 가슴 안에는 다짐이 하나 더 생겼다. 더 많이 노래하고, 더 멀리 가더라도, 더 자주 돌아오자. 무대는 세계 어디든 펼쳐지겠지만 박수의 시작은 늘 이곳에서부터였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켜서 짧은 영상을 녹화했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게 짖는 소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과 함께 그는 낮에 불렀던 그 위로의 후렴을 다시 흥얼거렸다. 팬들은 다음날 아침 알림을 통해 그 영상을 보며 출근길 버스에서,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저녁 퇴근길 골목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손비나의 효심 이야기라는 단순한 제목의 영상에는 화려한 자막도 자극적인 편집도 없었지만 모두의 마음 한복판에 정확히 꽂혔다. 그가 들려준 건 단지 노래가 아니었다. 성공의 방향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그래서 하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가 가장 작은 방 안에 펼쳐졌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가 두 손을 맞잡는 소리였다고. 세상에서 가장 긴 앙코르가 금방 또 올게요 라는 약속이었다고.